안녕하십니까,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지금 코인마켓캡에서 가격들을 보니 전체적으로 횡보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하락 및 횡보를 이어가면서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횡보 끝에 암호화폐 대상승장으로 가는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하루빨리 암호화폐 시장이 대상승장으로 바뀌길 기원해 봅니다. 네, 그러면 제가 준비해온 소식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외신이 리플 옹호론자들은 XRP가 세계 매개 통화 부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이렇게 언급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지크립토가 27일 리플 세계 주요 매개 통화될까라는 장문의 칼럼을 통해서 리플이 옹호론자들 사이에서 세계 주요 매개 통화로 부상할 것이라는 믿음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네, 칼럼은 리플 옹호자는 리플이 기타 암호화폐가 대체할 수 없는 속도, 유동성 등을 확보했으며 향후 리플이 일상생활에 깊숙이 침투하여서 가격 상승을 이끌 것으로 믿고 있다면서 특히 주요 국제기관이 XRP를 매개통화로 활용한다면 이는 곧 일종의 화폐로서 XRP를 받아들인다 라는 의미로 그 자체만으로도 디지털 자산 도입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이게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저 또한 리플 XRP의 진성 투자자이자 이제 팬 중에 한 명으로서 정말 XRP가 세계 매개 통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리플과 XRP가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시장이 확장이 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 XRP의 가격 지금 하나로 343원을 달성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암호화폐 시장의 대상승장이 왔을 때 그 어떤 코인도 따라할 수 없는 상승률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좌우장펑이 리버풀이 바이낸스에게 파트너십을 제안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어제 본 기사와 비슷한 기사죠. 트론도 바이낸스 리버풀이 이제 파트너십을 제안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네, 중국계 암호화폐 거래소죠. 바이낸스의 CEO 좌우장펑이 개인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영국 프리미어 리그 리버풀 클럽의 파트너십 개발 책임자 마르셜 웨이트먼으로부터 파트너십을 제안을 받았다라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네, 최근 리버풀은 트론과 파트너십을 맺는 등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제 제가 전해드린 영상에서는 정보에서는 리버풀이 트론에게 이런 파트너십을 제안한 거는 가짜였다, 사기였다라고 이런 기사가 나왔었는데 어떤 기사가 맞는 걸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코인리스 측에서는 트론이 리버풀 측으로부터 이렇게 파트너십 제안 받은 거를 이제 사실로 믿고 이렇게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 본 이런 기사에서는 가짜다 라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게 사실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앤서니 팜플리아노가 기관들이 비트코인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모건 크릭 디지털의 공동 창업자 겸 파트너인 앤서니 팜플리아노가 26일 트위터를 통해서 자산가들에게 비트코인을 설명하고 있으며 그 결과 감정이 바뀌고 있다 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네, 비트코인은 테더 사태와 곧 있을지도 모르는 블랙 스완 이벤트에 대해 가능성에 대한 최근 소식 때문에 하락했다라고 하는데요. 네, 그러나 이것은 암호화폐 분야의 공식화라는 니즈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 같다라면서 여기서 말하는 블랙 스완은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얘기한다고 하네요. 네, 팜플리아노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일가들 중 일부에게 비트코인을 설명하기 위한 대화의 장을 열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네, 이 심포지엄의 현장 비디오 영상은 없지만 폼플리아노는 그들이 듣고 있다며 감정이 바뀌고 있다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네, 팜플리아노는 아직 갈 길이 남았지만 결국 이 부유한 일가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에 노출될 것이라고 전했다고 하네요. 한편 최근 팜플리아노가 비트코인이 2024년까지 5조 달러의 시가총액에 도달할 수 있다는 본인의 신념을 트위터에 공유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비트코인 한 개의 가격은 11만 달러에서 27만 5천 달러 사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2019년 1분기, 2018년 마지막 4분기도 그러고요. 네, 4분기부터 기관 투자자들, 기관들이 계속해서 암호화폐 시장을 주시하고 있다라는 기사에서 주시에서 슬슬 투자 쪽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조금 더 늦은 시기에 하지 않고 지금 좀 더 발빠르게 본인들의 자금을 기관들이 이렇게 넣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렇게 정말 돈을 아낄 수만 있다면 침팬지가 사람의 능력을 갖고 있으면 침팬지도 쓸만한 그런 기업가들이 왜 본인들의 돈과 시간을 투자해서 암호화폐를 공부하고 암호화폐에 대해 투자를 하게 될까요? 네, 답은 나와 있죠. 네, 암호화폐 시장은 정말 확장돼가는 건 맞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각자의 이런 투자 관점에 따라서 서로 옳다, 아니다 이런 얘기 대신 그냥 묵묵히 투자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결과는 시간이 알려주게 되겠죠. 네, 다음 소식입니다. SBI의 이제 산하 거래소 SBI VC 암호화폐 거래소가 첫 회계 연도 흑자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STO 즉 이제 증권형 토큰도 고려하고 있다고 하네요. 일본의 새로운 암호화폐 거래소 SBI VC SBI 버추얼 커런시스가 출시 첫 해 흑자 달성을 했다고 4월 26일 코넬레 그래프 재팬이 보도했다는데 계속 카톡이 6개 연속 왔네요. 네, 도쿄에 본사를 둔 거대 금융서비스 회사인 SBI 홀딩스가 시작한 SBI VC 거래소는 2018년 4월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 전체 회계 연도 동안 거의 3억 6천만엔 한화로 약 37억 원의 세전 수익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네, SBI는 또한 새로운 재무 보고서에서 여러 가지 주요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에 따라서 SBI는 올해 말 STO 출범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네, 2019년 6월로 예정된 금융 상품 거래법 개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SBI는 최근에 진출한 암호화폐 채굴 장비 사업 진출에도 SBI 채굴칩인 SBI MC를 계속 확대해서 채굴 해시율의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며 SBI 하면 바로 생각나는 암호화폐 뭐죠? 네, 맞습니다. 리플 XRP죠. 최근 주요 암호화폐 리플과의 파트너십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면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영상으로 전달해 드렸지만 기타오 회장이 최근에 리플랩스의 임원으로 임명이 되어서 두 기업이 함께 일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라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SBI가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리플과 XRP의 긍정적인 영향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기분이 좋네요. 네, 금융위원장이 암호화폐 규제는 초국가적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연합뉴스에 따르게 되면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위원회인 FSB 총회에 참석해서 암호화폐를 규제하려면 국가를 넘어선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또한 국제자금세탁 방지기구에서 마련한 암호화폐 관련 자금세탁 방지 국제 기준에 맞춰서
각 국가가 관련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초국가적 협력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지금 협력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모습인가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부터 암호화폐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모습을 더욱더 보여주기를 바라봅니다. 네, 중국 정부가 말레이시아 블록체인 도시 개발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네, 중국 정부는 말레이시아 말라카 해협의 중요 선박 전용 수송로에 블록체인 도시 건설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네요. 네, 건설 및 엔지니어링 회사인 차이나 우이와 투자 네트워크 SWT 인터내셔널 SDN BHT는 말라카시를 멜라카 해협이라는 블록체인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국 정부의 지원 사업을 공동으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이 프로젝트의 설립자들은 초기 단계에서 1억 2천만 달러, 한화 약 1393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를 모금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도시 전체의 인프라가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하게 될 것이고 DMI 코인을 제공할 것이라고 하는데 DMI는 도시 내에서 정부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사용될 것이고 관광객들이 본인들의 피아트 통화 즉 법정 화폐를 DMI 코인으로 교환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블록체인이 이제는 산업에만 쓰이는 게 아니고 도시 개발 자체, 도시 자체가 블록체인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거대한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말 10년 전에 아니면 지금 SF 영화에서나 보던 것들이 점점 현실화되는 이 속도가 참 무섭습니다. 무섭기도 하고 기대도 됩니다. 정말 5년 뒤에 아니면 길게 봐서 한 10년 뒤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정말 상상도 못하는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 있진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기대가 되네요. 네, ATMI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소송에 직면했다고 합니다. 2,500만 달러 환불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 스티븐 펠리가 개인 트위터 계정을 통해 아토노미가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워싱턴 주에서 집단 소송을 앞두고 있다고 하면서 현재 조달한 2,500만 달러의 자금을 환불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비트파이넥스와 테더에 관한 이런 소식이 3일 연속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올 것 같은데요. 네, 비트파이넥스와 테더가 뉴욕 검찰총장의 발표에 반박했다고 합니다. 뉴욕에서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지 하루 만에 비트파이넥스는 회사가 재정적으로 건실하다는 것을 설명하는 반박문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목요일 레티샤 제임스는 뉴욕 검찰총장이 몇몇 의심스러운 사건을 통해 발생한 8억 5천만 달러의 자금 손실로 비트파이넥스가 뉴욕에서의 운영을 정지하라는 법원 명령을 발효했다고 하네요. 비트파이넥스와 테더 둘 다 검찰총장의 행동이 악의적이었다고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그들의 반론에서 비트파이넥스와 테더는 자신들이 특정 서류들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명령이 예고나 공청회도 없이 바로 발효된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네, 뉴욕 검찰총장의 법정 소송은 악의적이었고 크립토 캐피탈에서 8억 5천만 달러의 손실이 있었다는 것과 같은 거짓 주장으로 가득하다고 합니다. 네, 반대로 우리는 크립토 캐피탈에 자금이 손실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압류되고 보호되고 있다는 정보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네, 그들은 자금이 풀리도록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한다고 말했지만 검찰총장에게 너무 늦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들은 앞으로 생길 문제들에 대해 검찰총장 사무실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슬프게도 뉴욕 검찰총장 사무실은 우리 고객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뉴욕 검찰총장 사무실은 우리의 회복 노력을 돕고
지원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두 회사는 자신들이 재정적으로 건실하다고 주장했다면서 더 나아가 그들은 도를 넘은 뉴욕 검찰총장 사무실에 대항하여 싸울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비트파이넥스와 테더에 관한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굉장히 급락을 했었죠. 지금은 급락한 거에 비해서는 소폭 상승하면서 횡보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번 주, 이제 돌아오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도 이런 소식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쿼드리가 CX에 관한 소식이 계속해서 길게 나왔던 것처럼 이 소식은 한동안 잠잠해지진 않을 것 같네요. 네, 뉴욕타임즈 기사가 글로벌 자산 운용 업체가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거래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네, 뉴욕타임스 IT 전문 기자가 최근 월가 브로커리지 증권사 TD 아메리트레이드가 비트코인 거래 서비스를 개시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글로벌 자산 운용 서비스 플랫폼인 이트레이드가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거래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서 이와 관련해 그는 이트레이드는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고객 자금을 대량으로 보관할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비트고 등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 제공 업체와 협력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암호화폐 거래소 LXX가 현물 거래 서비스 플랫폼 출시 예정이라고 하네요. 시카고에 본사를 둔 암호화폐 거래소 LXX가 현물 거래 서비스를 곧 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네, 보도에 따르게 되면 거래소는 잠재적으로 이용자가 될 수 있는 일부 금융회사들과 최근 테스트 모드에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네, 또한 이 플랫폼은 규제 승인을 거쳐 올해 말 현물 암호화폐 및 암호화폐 파생 상품 거래를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당시 발표된 보도에 따르면 투자회사인 DRW 홀딩스와 버트 파이낸셜도 거래소에 투자했다면서 게다가 두 사람 모두 에릭스 X의 마켓 메이커가 되는 것에 동의했다면서 TD 아메리트레이드는 곧 1100만 소매 고객들에게 1100명 아닙니다. 1100만 소매 고객들에게 암호화폐 거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1100만 명 절대로 적은 숫자 아닙니다. 이 숫자가 암호화폐 거래에 좀 더 접근성이 올라간다. 이런 소식들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접근성이 올라간다는 소식이 나올수록 참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네, XGC 프로토콜 증명의 결함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유통량 1% 미만 위조 토큰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AMB 크립토에 따르게 되면 G코인이 제로코인의 결함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며 해당 결함은 코드의 결함이 아닌 제로코인 프로토콜 자체 증명 중 하나에 발견됐으며 이는 제로코인 프로토콜을 적용한 모든 프로젝트가 공격에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프로토콜 변경을 결심했다라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네요. 사실상 저는 제로코인은 처음 봅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피터 맥코막이 런던 소재 거래소 LBS X 소셜이 파산했다고 합니다. 거래소 파산 소식인데요. 네, What Bitcoin Did 호스트이자 암호화폐 투자자인 피터 맥코막이 개인 트위터 계정을 통해 영국 런던 소재의 암호화폐 거래소 LBX 소셜이 파산했다며 지난해 가을 이후 재정 악화 이후 직원 및 개발자의 임금 지불 및 부채 상환을 하지 못했다면서 회사는 보유 자금이 없어서 회사는 억류된 상태이고 거래소 이용자의 자금은 현재 규제하에 보호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역대급 암호화폐 하락장이 지속이 되고 있죠. 사실상 지금 예전에 살짝 올랐던 상승은 정말 기술적 반등이지 않나 싶을 정도로 짧게 올랐다가 이렇게 내려갔는데요.
이런 계속되는 암호화폐 하락장 속에서 암호화폐 기업들, 코인 기업들,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정말 제대로 된 역풍을 맞아서 이 시련을 이겨내는 곳도 있고 현재 못 이겨내서 없어지는 곳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암호화폐 역대급 하락장 속에서 겨울 속에서 견디는 암호화폐 거래소와 코인 기업들은 살아남아서 엄청난 상승을 성장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노력하는 유튜버 닥터 비트맨이 되겠습니다. 암호화폐 정보는 제가 맡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라디오 듣듯이 편안하게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